만일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티리온 왕은 자신이 여태 4m 정도의 길이에 폭이 2m 정도 되는 작은 마구간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 풀밭에 서 있었다. 머리 위에는 새파란 하늘이 있었고 초여름의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주렁주렁 열린 황금빛, 연노랑빛, 보랏빛, 붉은빛의 과일들이 살짝살짝 보였다. 우리 세계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과일이었다. 티리온 왕이 생각하기에 과일이 익은 모습으로는 분명히 가을 같은데 공중에 떠도는 기운은 6월도 채 되지 않은 듯했다. 그들은 모두 과수원으로 갔다. 모두들 손을 들어 올려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과일을 따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너무도 아름다운 과일을 보자 모두들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일 리가 없어. 이것을 따도 된다는 허락을 분명하게 받은 것도 아니잖아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윽고 피터가 입을 열었다. 아, 괜찮습니다. 모두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아니, 확신이 생겨요. 무엇이든 다 허용된 땅에 들어온 듯한 예감이 듭니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먹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그 과일은 어떤 맛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그 맛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다른 과일과 비교해서 기껏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과일을 먹고 나면 이제껏 먹은 가장 싱싱한 자몽도 그저 그래 보이고 가장 즙이 많은 오렌지도 말라 보이고 입에서 살살 녹는 배도 딱딱한 나무 껍질같이 느껴지고 가장 달콤한 산딸기도 시큼하게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이 과일은 씨도 벌레도 없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본다면 이 세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두 약처럼 쓰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맛을 정확하게 묘사할 길이 없다. 여러분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먹어보지 않는 한 그 맛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들 실컷 먹고 나서 유스터스가 피터에게 말했다. 여기 어떻게 왔는지 형은 아직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막 말하려고 하는데 티리온 왕이 나타났잖아요. 피터가 말했다. 별로 할 말이 없어. 에드먼드와 나는 플랫폼에 서서 너희들이 탄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지. 기차가 너무 급하게 커브를 돈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 루시야 몰랐겠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똑같은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티리온 왕이 물었다. 제왕님, 집안 사람들이라뇨?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말해 에드먼드와 루시와 나의 부모님 말이오. 질이 물었다. 왜 같은 기차를 타셨어요? 그분들이 나니아를 안다는 소리예요? 아, 아니야. 나니아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부모님은 브리스톨에 가시는 길이었어. 난 그날 아침에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야. 한데 에드먼드 말이 바로 그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는 거야. 에드먼드는 철도에 대해서 잘 알았다. 질이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렇지, 에드먼드? 그래, 예전에 마법이 우리를 나니아로 끌어당겼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 어떤 끔찍한 굉음과 함께 뭔가가 쾅 하고 날 쳤거든.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난 그렇게 겁에 질린 건 아니었지만 좀 흥분했다고나 할까?
또 이상한 것이 있었어. 럭비를 하다 체인 정강이 때문에 그때까지 무릎이 굉장히 아팠는데 갑자기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 게다가 몸도 아주 가뿐해졌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더라. 디고리경이 황금빛 수염에 묻은 과일즙 자국을 닦아내며 말했다. 우리도 기차 안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 폴리와 나는 더 이상 몸이 뻣뻣하지 않게 되었지. 늙었다는 느낌이 없어져 버렸어. 아마 너희 같은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 질이 말했다. 아니, 젊은이들이라고요? 두 분은 저희보다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요? 폴리 부인이 말했다. 글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그랬지. 유스터스가 물었다. 그럼 여기 와서는 아무 일 없었어요? 피터가 말했다. 글쎄, 오랫동안, 적어도 내 생각에는 오래된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티리언 왕이 말했다. 문이라뇨? 티리언 왕이 들어왔던 문 말이요. 아니면 나왔던 문인가? 아니, 벌써 잊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문이 어디 있죠? 피터가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티리언 왕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밝은 햇살 아래에 대충 만들어진 나무 문과 문틀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벽도 지붕도 없었다. 티리언 왕은 어리둥절해서 그쪽으로 걸어갔고 다른 사람들도 티리언이 무슨 일을 하나 보려고 따라갔다. 티리언 왕은 문의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쪽도 이상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티리언 왕은 여름날 아침 탁 트인 들판에 있었던 것이다. 문은 꼭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던 나무처럼 혼자 서 있었다. 티리언 왕이 제왕에게 말했다. 폐하,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피터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문이 바로 티리언 왕이 5분 전에 그 칼로르면 사람과 함께 들어온 문이요. 저는 분명히 숲에서 마국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느 곳과도 이어져 있지 않은 문 같습니다. 문 주위만 걸어다니니까 그런 거요. 그 두 개의 두터운 나무 판자 사이로 난 틈새로 눈을 대고 들여다보시오. 티리언 왕은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처음에는 캄캄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꺼져가는 모닥불에 검붉은 불빛이 보였다. 그 위로는 별이 총총한 깜깜한 하늘이 덮여 있었고 티리언 왕과 모닥불 사이에도 움직이거나 서 있는 어둑한 형체들이 보였다. 말소리를 들어보니 칼로르면 사람들이었다. 티리언 왕은 지금 마국간 문틈으로 자신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컴컴한 등불 황야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 리슈다 타르칸을 구해내야 할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니면 마국간에 불을 질러야 할지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다시 주위를 둘러본 티리언 왕은 자신의 눈을 좀처럼 믿을 수 없었다. 머리 위에 푸른 하늘과 사방에 펼쳐져 있는 풀밭, 그리고 티리언 왕의 주위에서 새 친구들이 웃고 있었다. 티리언 왕도 웃음을 지었다. 안에서 보는 마국간과 밖에서 보는 마국간은 아주 딴판입니다. 디고리경이 말했다. 그렇지, 바깥보다 안이 훨씬 크지. 루시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 세계에 있는 어떤 마국간 안에도 일찍이 우리 세계 전체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어요. 루시가 입을 연 것은 처음이었다. 티리언 왕은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루시가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를 알았다. 루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행복해서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루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슬란님, 이 불쌍한 난쟁이들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아슬란이 말했다. 사랑...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슬란은 난쟁이들 가까이 다가가서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뭐 왜 눈물이 나? 이거는 리얼입니다 지금.